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이 듦이 주는 필연적인 변화와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지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소심해지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지요. 허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주 느끼며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넋놓고 지내다 잔 실수가 생겨 사는데 단박에 걱정거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제는 골프를 치다 장애물에 걸려 발목이 삘 뻔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짝 무리가 갔지만 무사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침 맞고 며칠은 꼼짝 못할 뻔하고 큰 손해로 이어질 뻔했지요. 사고는 경험상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정신 바싹 차리고 살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일 운전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기름을 2번 넣을 정도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이 나이에는 조심이 최고입니다. 예전엔 밥상에서 밥을 흘려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아무리 조심해도 밥을 먹고 나면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누라가 자주 지적을 하곤 합니다. 80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선배 한 분은 얼마나 외모가 단정하신지 모릅니다. 부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사십니다. 늘 머리는 단정하게 2대8로 가르마를 타시고 얼굴은 항상 깨끗하게 피부 관리를 하십니다. 그분은 하루에 2번 꼭 샤워를 하신다고 합니다. 글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꼰대 냄새가 나는데 사전에 방지책인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하루에 2번 샤워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좋은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젊은 선수와 하늘 같은 골프 코치님과 라운딩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목표는 2등입니다. 건강한 50대, 60대 선수들과 놀자면 순발력 관리와 몸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 발치에서 나의 글을 조용히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 번도 SNS상에서 접촉이 없었는데 지인 한 분이 제 글을 즐겨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성한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분은 유명한 김밥 사장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며느리 계정으로 글을 읽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2살 위인 분인데 한국에 살다 75세가 되어 미국에 오셨습니다. 아들 곁에서 바쁜 아들 내외를 도와주시려고 먼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이번에 두바이에도 김밥집을 오픈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춤을 좋아했던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 큰 사업가로 만드셨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묻게 됩니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편하고 안락한 곳은 있는가? 성경에도 나오듯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지식이 많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공경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영혼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마음이 간다는 말씀을 교회 지도자가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아주 연로하신 등 굽은 노인들을 보면 나도 저 나이만큼 버티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얼굴에 움푹 패인 주름은 모진 풍파를 이긴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풍파 중엔 가난은 물론이고 남편과 혹은 아내를, 어떤 이는 자식을 앞세운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병마와 싸워 이긴 육신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보다 잘 사는 인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실제로 물질의 넉넉함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뇌과학은 행복을 느끼는 데는 굳이 특별한 넉넉함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뇌가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큰 돈도 없고 배움도 크지 않고 얼굴도 잘나지 않고 머리도 그다지 명석하지 않지만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테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한때 나의 목표가 의로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소망대로 의로운 인품과 나눌 줄 아는 두 아들의 의로운 두 며느리까지 생겨 가정이 번성하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도 어린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가정의 밤은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지친 영혼에 더 큰 희망을 안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극히 작고 단순한 일에도 뜻있게 만듭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노라면 성공은 절로 얻어집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말씀입니다. 한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 야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일상의 조그마한 행복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살다 보면 최후의 성공의 열쇠가 손에 쥐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 쉬운 길을 그렇게 멀리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더욱더 확실한 미래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만하면 반드시 뭔 일이 생기곤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닐까요? 워싱턴 DC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도 약 30년 전에 DC에서 커다란 카페를 운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눈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계속 내려 2주일 이상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넘기며 어떻게든 잡초처럼 생존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로 잃은 것도 많았고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독일의 최강 전함 비스마르크의 침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지닌 최신 전투함이었던 이 거대한 전함이 침몰된 결정적 단서는 영국 해군의 어뢰 한 발이 배 후미의 프로펠러 키에 명중을 시킨 것입니다. 거대한 전함은 키의 파손으로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속수무책이 되어 침몰했습니다. 아무리 화력이 좋고 막강한 엔진이 있을지라도 방향을 조절하는 조그만 키의 파손으로 그 거대한 전함이 가라앉는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탄의 영향으로 방향을 잃을 때 아무리 큰 힘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파멸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키가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활동하던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한동안 잊고 살았던 죽음에 대한 세계를 심오하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재미있게 살다 간 분입니다. 남을 웃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타고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한때 남을 많이 웃겼던 인물 중 하나였는데 고된 이민 생활에 웃음을 타입고 살았습니다. 70이 넘으면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이면 덤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안 아프고 살다 가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죽상이 될 때는 아플 때가 아니고 골프가 안 될 때 얼굴이 죽상이 되고 맙니다. 내 생애 가장 잘못한 결정이 30대 중반에 이민을 선택한 일이라 후회했었습니다. 노동이 힘들어 평생을 후회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4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은 이민은 가장 잘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센 노동 덕분에 육신이 건강해졌고 봉급에서 뗀 연금이 노후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매일 골프를 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결정의 결과는 길게 보아야 후회할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성공의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돌처럼 살지 말고 바람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려면 당연히 틈이 있어야 합니다. 여유와 생동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에 박힌 생활 패턴이나 변화 없는 정신 상태는 운을 죽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좋은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 초기에 경제적 기근으로 어렵지만 그때 제일 먼저 한 결정이 학교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는 것은 재산 증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아 모험과 도전이 제일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남은 삶에 모험과 도전 그리고 깊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